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도를 제법 큰 규모로 하는데도 상승 마감을 했고, 해외 시장 또한 하루 종일 선형적으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는 장 초반부터 쉬지 않고 종가 고가로 상승하면서 드디어 콜옵션 감마 스퀴즈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주봉 양봉이 확정된 상황에서 목요일 하루 더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이 의외의 급반등을 한 등 이게 뭐지 하는 움직임도 많았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 이틀을 남겨놓고 강보합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 강력한 현물 매도를 하면서 15분 동안 선물이 다시 420선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갭 상승 출발을 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시초가부터 외가격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해버렸고, 이 풋옵션을 매도한 기관들은 웬만해서는 결제시키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방어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오전장 내내 현물을 4천억, 선물도 4천억 가까이 매도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점심시간 이후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가득 다이어트가 된 상태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전 내내 매도를 쌓는 과정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감소해서 무려 5천 계약이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6월 24일 시장이 레벨업을 한 뒤 진폭 자체는 크지만 결국 지나가 놓고 보니까 3주째 425에서 410 이 박스 내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횡보를 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쭉쭉 빠져도 되지만 실제로 옵션 프리미엄이 빠진 것은 7월 8일 이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세가 8월 1일까지 연기됐다는 소식, 이 소식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쭉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도 지금 함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틀 사이에 시장의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지수의 박스 상단에 도달하니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하고 또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증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레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켓 메이커들이 기존 상단 배리어 425포인트 그대로 유지 중이고요. 하단 배리어는 410에서 또 4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방은 없다, 그러니까 급락 같은 건 없다고 외치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425포인트의 상단 배리어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이거 굉장히 평균 발행 단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돌파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 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가 처음 1시간 동안 쇼스퀴즈 주면서 나스닥 선물 신고가 갱신, 그리고 또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그렇게 딱 1시간만 오르고 그 다음에는 당일 상승분을 매우 빠르게 내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봉상 윗꼬리를 오전장에 크게 만들어버리면 오후 내내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보다 더 강한 압력으로 변동성 매도가 들어와서 지수의 하단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수는 추가 하락이 아니라 장중 눌림을 차근차근 회복하면서 S&P 선물을 6,300포인트 이상으로 올려놨는데요. 우리 증시 또한 오전장에 슈팅을 주면서 425포인트를 넘기는 것,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곽의 콜옵션들이 평균 발행 단가 보면 콜옵션 행사가 420 이하의 옵션들이나 좀 부담스럽지, 425 이상의 콜옵션은 오전장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콜옵션 425를 놓고 하루 종일 공방전을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마켓메이커들이 지수의 하단 배리어를 410에서 415포인트로 끌어올린 동안 외가격 풋옵션에 대해서 신규 미결제 약정을 좀 과도하게 쌓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수가 415 이하로 내려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지만 420포인트를 깬다 하더라도 추세적 하락을 주기보다는 또 바닥 확인을 하면서 작은 반등 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만기날조차 아주 지루한 그런 박스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쉬지 않고 상승하며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선물이 무려 1.5% 상승하며 역사적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얻어맞다가 이번 주 들어서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종료가 사실상 또 한 달 연기된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매우 빠른 숏 커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콜옵션 감마 스퀴즈가 터졌어요. 유로스탁스 50 콜옵션이 하루 만에 외가격이 200%에서 800%까지도 시세가 나버렸는데요.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아요. 자동차주들이 지금 사흘 연속 스퀴즈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봉이 웬만해서는 장대 양봉 그대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죠. 또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관세 합의 압박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쯤 물밑에서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가 없는 거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숏 커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나 은행주 원래 강했던 것들 계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나 럭셔리 같은 거 그동안 눌려있던 유럽 주식 모두 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아직도 유럽 변동성 지수는 미국 변동성 지수보다 훨씬 높거든요. 혹여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관세 노이즈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은 다음 주 유럽 만기까지도 웬만해서는 계속 자근자근 상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좀 의외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로존 국채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미국 국채 선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뉴스 플로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금리가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새벽 2시에 있었던 미국 10년 국채 입찰 무난히 넘어갔거든요. 덕분에 채권 가격은 종가 고가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오늘의 반등으로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는 84.31포인트로 내려갔습니다. 채권 변동성이 연중 최저가가 2월에 기록한 83.86포인트거든요. 사실상 연중 최저가 찐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록했던 채권 저점을 깨기도 그렇고 또 다시 오르기도 어려운 앞으로도 한동안 채권 시장은 지루한 박스상세를 좀 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 또한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매크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도 조용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횡보를 했고요. 근데 어째 이렇게 통화시장이 좀 조용한 게 걱정되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글로벌 자산이 변동성이 통화시장도 죽고 있고 채권시장도 죽고 있고 상품도 다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용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상품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인 자산은 없었습니다. 골드가 아시아 세션부터 살살 눌리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시장 무렵에 3,300달러 깨졌거든요. 그런 리스크 온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3,322달러까지 반등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강한 반등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리 또한 전일이 오버슈팅을 미국 세션 들어서 조금 돌려주는 텐데 결국 의미 없는 등락 후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기름도 원유 재고 발표 전 눌림이 있었는데 이 원유 재고가 무려 700만 배럴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반등을 한 건 아니고 그저 그냥 상품 시장 변동성이 채권이나 지수처럼 함께 눌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가 4% 넘게 빠지면서 34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6월 11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과 함께 변동성이 뜨기 시작한 바로 그 직전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그냥 수면 아래로 묻어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아주 매우 좁은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머물렀죠.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가 콜감마 스퀴즈 주면서 강력하게 상승한데도 미국 지수 선물은 얼마 안 올랐어요. 근데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 또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개장 후 30분 동안 나스닥 선물은 0.9% 상승해서 지난주의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전장 내내 상승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의외의 흐름이 있었어요. 딱 30분만 상승하고 이후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다음 30분 동안은 당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시가선마저 깨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0.9% 상승한 것을 1시간도 안 돼서 모두 반납하게 되면 이렇게 일봉상 윗꼬리가 크게 달리게 되면 시장은 이후 하락이 멈춘다 하더라도 오장이 재하락을 하든 아니면 일봉상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그런데 초반이 상승이나 또 그걸 뒤지는 하락이나 모두 변동성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올 때도 변동성은 의미 있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수가 조심스럽게 반등 시도할 때도 사실 현물 매도는 분명히 나왔거든요. 나스닥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려고 했는데 변동성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니까 지수를 단단히 받친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매도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항복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변동성은 종가 저가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변동성 하락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포문이 열린 이후 가장 낮은 변동성을 기록했는데 사실 실질 변동성만으로 따지면 어제가 더 낮았어요. 어제 실질 변동성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무려 7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무슨 휴일도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변동성 선물 가격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 자릿수 실질 변동성에 수렴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다음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 선물이 좀 한참 더 빠져야 될 것 같은, 즉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 매도로 인해서 모두 다 말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락은 제한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죠. 장마감 후에 트럼프가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50% 때렸는데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월 9일 그 90일 관세 유예 종료 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그 전에 이제 어제였죠. 근데 그 전에 이 날을 대비해서 변동성 매수 해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은근슬쩍 8월 1일로 미루면서 협상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날에 대한 변동성 매수 해지가 사실상 쓸모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성 매도는 이틀 만에 끝난 거냐? 아니죠.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가 좀 조심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 선물이 이틀 연속 신저가 갱신하고 음봉 내고 있는데 이런 경고 하나 나왔다고 해서 변동성 매수를 한다? 이건 아니죠. 미리 변동성 바닥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변동성은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첫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양봉 하나 나왔다고 야 바닥이다 매수? 이거 아닙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 마소, 브로드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이들 종목 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는데 AT&T, T모바일 이런 경기 방어주가 하락했고요. 의외로 JP모건이나 골드만 같은 은행주는 유럽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오늘도 좀 음봉을 맞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나스닥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중 신고가 갱신할 종목들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일단 당장 안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은 좀 펀더멘털리한 상승이라기보다는 7월 9일 때문에 대비해서 그 해지한 그 변동성 매수자들이 손절매를 하는 일종의 파이널 슈팅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코인베이스, 로비눈 마켓 이런 그 베타가 큰 종목들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어서요. 이번 주에 저는 시장 안 꺾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작년이 변동성 바닥이 14포인트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좀 더 상승을 이어가되 그 궤적은 상당히 짜증나는,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드디어 옵션 만기일이 되었습니다. 야간 선물이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 역사적 고가까지 10포인트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당기려면 얼마든지 당길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죠. 마켓메이커들이 과연 선물이 상단 배리어인 425포인트를 얼마까지 돌파를 허용할 것인가 말입니다. 콜옵션 행사가 425의 평균 발행단가가 보면 2.2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3달러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변동성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 초반에 아무리 빠르게 당긴다 하더라도 콜옵션 425의 평균 발행 단가를 넘기는 그런 상승이 오전장이 나온다? 저는 이거는 숏마인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미국 시장처럼 오전장에 스퀴즈 한 30분 빡 줬다가 눌렀다가 그래서 양옵션 프리미엄 빼고 하루 종일 그냥 제자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무엇이 되었든 급락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6월 25일 시장이 처음으로 선물을 420선을 넘겼지만 그 뒤로 콜옵션은 계속 눌렸고요. 풋옵션 또한 지수가 내려올 때마다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눌렸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하루로 좀 흔들기를 크게 한다 하더라도 양옵션이 평균 발행단가가 높기 때문에 별다른 손실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만기 하루 전에도 개인들이 양옵션 외가격 매수가 가득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저는 추세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 의미 있는 조정을 주지 않고 420선에서 재차 지지를 받으면서 오후장까지 버틴다? 그러면 시장은 오후장에 의외의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봤자 최대 올라가면 427에서 428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현물 기준으로 보면 연중 최고가를 만기일에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강세론자들에게는 좀 고무적인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는 그냥 보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하락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하락 같은 것은 다음 주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매도가 좀 더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무역 협상 관련해서 유럽이랑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죠. 유럽은 열심히 김칫국 마시고 있어서 의외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조정을 예상하고 풋옵션을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럽 변동성이 조금가 저가로 밀렸다고 하지만 지난 5월 19일에 기록한 변동성 저가를 깰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저는 하루 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숏은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미국 증시 또한 의미 있는 포인트 피겨인 S&P 6,300포인트를 넘긴 이상 흔들기는 있을 수 있어도 의미 있는 하락 조정은 한참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자체가 내려가 있는 데다가 실질 변동성도 한참 눌려있기 때문에 기존이 고변동성 장세에서 사용하던 매매 로직이라든지 타임프레임은 좀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매매의 템포를 조금 더 느리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의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로도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도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